네. 0.1% 재벌가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추진, 기본소득당은 반대합니다. 초부자 감세가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존재 이유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추진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자 감세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가 사태의 진실에 부합하는 말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위기에도 건전재정 운운하면서 곡간을 걸어 잠가놓곤 실상 작년 관리재정 수지 기준 87조 원의 대규모 적자를 만든 역대급 재정 무능 정부입니다. 올해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34.2%로 전년도 38.9%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마저도 대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라가는 세수와 달리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 그리고 초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과 필수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도래한 위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어림잡아도 1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나라 국간이 메마르다 못해 갈라지고 세수 부족의 여파로 지방재정까지 고갈되고 있는데 삼성 등 재벌가들만을 위한 특혜 감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0.1% 부자들의 세금 걱정이 유일한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할 수는 있지만 실증적인 정책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처음에 폐지를 언급하다가 대통령실이 최근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라고 한 상속세율을 보겠습니다. 2022년 상속세 결정액 19.3조 원 가운데에 상속 재산 가액 규모가 500억 원을 초과한 인원은 26명이고 이들에게 부과 결정된 세액이 14.9조 원입니다.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77%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볼 집단은 세습 경영을 하겠다라는 재벌가뿐이라는 말입니다. 상속세 결정세액이 2021년 4.9조 원에서 2022년 19.3조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삼성과 12조 원 규모, 넥슨 6조 원 규모 상속세의 분할 납부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재벌가 상속세에는 상속 대상 지분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할증되고 상속 가액이 크기 때문에 통상 명목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즉 누진세율 체계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이들의 상속세는 사실상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바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겠다라고 말하는 진심일 것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쳐 일반적으로 상속가액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서민층의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상속세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공제액 조정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공제액 상향이라면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세습재벌가의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상속세 감면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대한민국 소득세 개혁의 수십 년 묵은 수건을 무산시키는 퇴행적 정책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주식, 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조세 이론과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해외의 주요국 대부분들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이미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만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이 엉성한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며 5천만 원 이하 소득은 이미 비과세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대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소득세를 납부할 금융투자자 최상층 1%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쓰럽다라는 것 말고 다를 될 수가 없습니다. 화제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습니까?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감춰진 목적은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에 대한 감세 보은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주택종부세의 기본공제가 1주택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그리고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가장 낮은 60%로 대폭 낮췄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3년 1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모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전년보다 186배 줄고 세액은 20배 줄었습니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 34만 8천 명에 3,644억 원의 세금을 넘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자 2,597명이 낸 909억 원 세금까지 아예 없애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는 주택종부세의 한정에 우리나라 성인 인구 대비 0.8%가 내는 부유세 성격의 세금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도 초부자 감세도 모자란 초초부자 감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는 지방시대를 막고 지역소멸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종부세 폐지로 인한 지자체의 세입 충격 대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야말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대규모 국세 감소로 인해서 지자체로 예산 책정됐던 보통교부세 약 20조 원이 국회 심의도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세수 전액이 배분되는 종부세 폐지는 지방재정에 항구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이 주민복지를 더 위축시키고 지역소멸을 더 부추기는 꼴입니다. 작년 한 해의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지자체가 그간 예비로 쌓아둔 돈을 가져다가 알아서 생존하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각자도생 정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안 발의를 추진했습니다. 종부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세수는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내용입니다. 수정보완을 거쳐서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종부세 폐지 그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 보유 부동산의 가치에 부합하는 적정 보유세의 부과, 상위 0.1%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유세 정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추진을 기본소득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 초부자 감세 법안들은 반드시 국회의 법률안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22대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이 16일 종부세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입장을 밝힌 후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0.1%의 재벌가들만을 위한 초부자 감세에 동조하지 않는 상황은 반갑고 또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간 정부 여당의 부자 감세에 단호하게 맞서지 못했고 어떨 때는 퇴행의 물씨를 스스로 키웠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1년을 앞두고 현 정부 여당의 1년 유예 방침에 동의함으로써
현재의 폐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 여당이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그럴싸한 논리를 앞세워서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때로는 입법으로 협력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종부세 폐지 혹은 축소 발언이 정부 여당의 폐지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단호하게 초부자 감세에 맞서야 합니다. 과반 야당으로서 제 몫을 해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법령이 개정되어서 윤석열표 부자 감세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초부자 감세 법안들마저 올해 통과된다면 세수와 재정에 막대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민주당 또한 바라지 않을 민생개혁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재정수지 적자를 비판해왔던 과반 야당으로서 선명하고 힘있는 대응에 책임있게 나서야만 합니다. 나아가 민주당 또한 전반적인 조세 정책의 기조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세든 종부세든 정부 여당의 개별 세목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이야기에 한두 가지 합리적 논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합리적 논점을 전체 세제의 문제인 것 마냥 과장해서 정부 여당은 조세 총량 측면에서는 대규모 감세, 그리고 조세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는 재벌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 조세의 성격에서는 자산 이득에 집중한 감세를 관철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세목의 합리성 논쟁에만 매몰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 프레임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집권을 표방하는 야당이라면 GDP 대비의 조세 부담률 적정 수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적정 보유세 실효세율, 재정의 역할과 연계된 증세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감세 추진에 부자 감세다, 재정 적자 대안이 뭐냐와 같은 즉자적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수준, 국가 위기 현안의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그리고 2년 연속 예정된 대규모의 재정 적자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합니다. 이미 단행된 대규모 부자 감세를 만회하고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초부자 감세 추진은 퇴행적이고 또 망극적입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야당과 과반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초부자 감세 법안이 국회를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극소수의 재벌 권력이 아닌 99%의 대다수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유력한 야당으로서 조세와 재정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추진을 결단코 멈춰 세우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함께하는 야당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겠습니다. 삶과 미래를 지켜달라 그리고 바꿔달라라고 호소하는 국민들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